최근에 동남아에서 마약이 성행을 하고 있다. 뭐 최근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새삼스럽지도 않아, 동남아 네. 마약은. 그러나 이게 그냥 동남아에서 마약이 성행하고 있구나. 뭐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요 동남아 마약이 우리나라까지 이미 굉장히 많이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예. 요 부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생산된 마약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무직자 등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마약이 전달되고 배급되는 통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미얀마 역시 유럽과 아시아로의 마약 배급의 경유지로 지금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자, 지금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측도 코로나19에도 동남아 마약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 각 지역마다 공급이 급증해서 필로폰 가격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올해 들어서 이 미얀마뿐만 아니라 태국 이 인도차이나 반도 내에서 엄청나게 마약 단속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각 정부들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겉으로 보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압수된 마약 막 태우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태국 북부에서 군 당국과 마약 단속반이 5월에서 7월까지 단 석 달간 마약 복용 및 운반 관계자를 1,374명을 검거를 했고요. 이들을 통해서 압수한 마약의 시가가 무려 20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도 올 상반기에만 15,102명의 이 마약 사건 관련 용의자를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최근 미얀마에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광산이라든지 마약 밀매 조직으로 흘러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광산의 일이 굉장히 힘드니까 이 피로를 좀 쫓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 음료를 마시지만 이쪽에서는 바로 각성제나 헤로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광산의 상점이나 식당에서 누구나 쉽게 마약을 살 수 있고요. 헤로인 같은 경우에는 1회분에 890원. 그리고 이 야바라고 하는 정제형 필로폰으로 이 각성제 일종인데 요 야바 같은 경우에 한 개에 1,340원.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자들이 알아서 구매를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고용주가 먼저 야 이거 괜찮은데 한번 해봐. 이거 하면은 피로도 싹 풀리고 좋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새 그걸 하기 시작하면은 중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공짜로 고용주가 나눠줬는데 나중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임금 대신에 이제 마약으로 이제 이걸 퉁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여기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사실 여기 이제 마약이 만들어지는 천혜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세계 국가의 그 국경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나라도 사법적인 어떤 조치가 끼어들기에 애매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로부터 이 미얀마, 라오스, 타이, 베트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딱 얽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에서 굉장히 국경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국경이 나뉘어져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다고 국경 나뉘어져 있다고 딱 나뉘어서 사는 게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굉장히 그냥 서로 잘 어우러져서 사는 곳이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원래 마약이 오가닉이었어요. 오가니 네, 유기농이야. 그러니까 진짜 양귀비를 키워가지고요. 양귀비 열매에 생채를 내가지고 거기서 나온 즙을 말려서 쓴 생화편. 이 생화편이 이제 주로 유통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마약들이 어떤 그 거대한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협동농장 같은 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키워요. 그렇죠. 그래서 마약왕 쿤사한테 납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왕 쿤사는 뭐 대단히 농장을 물론 직접 생산도 하겠지만 지역의 가난한 주민들한테서 그냥 위탁받은 마약을 걷어가지고 이걸 판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헤로인 같은 것들이 실제 그 중독을 위한 이 마약 재료를 많이 팔려간 게 아니라 의료용 의료용으로. 재료로 사실은 원래 더 많이 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태국은 2018년 말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최근에 이 마약법이 개정이 되는데 뭐냐면 환자나 의사 그리고 전통요법 치료사에게 의료용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 겁니다. 또 이렇게 재배한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배포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캐나다, 호주, 미국의 일부 주들 그리고 이스라엘 등이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굉장히 큰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겠구나 싶으니까 군부 정권이던 시절이던 2018년 말에 대마 상업화를 겨냥해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시킨 건데 자 여기서 제가 대마 그러니까 라고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합법화됐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전에 이미 너무나 공공연하게 되고 있던 거를 그냥 법적으로 정비만 해준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이쪽 주민들은 그 복지라든지 일반적인 그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이런 류의 그 땅이 안 돼요. 이 원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원래 화전이었는데 국가가 화전을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남아 있는 땅떼기에다가 그나마 이 헤로인을 해갖고 파는 게 유일한 생업인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면 여기가 완전히 비어버려. 그럼 여기가 다시 그 사람들이 안 살게 되면 완전히 정글이 돼가지고 아예 개발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눈 감아준 여지도 그렇죠.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0% 마약 중독자를 위해서 이걸 가공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제시설이 없으니까 원자재 형태로 제약회사에다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정상적인 루트로 가고 그 안에서 다시 마약 사범들이 생기는 거니까 마치 지금은 이 트라이앵글 삼각 지역 안에서 만들어지는 마약이 전 세계 마약 사범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약간의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동안 오가닉으로만 하던 마약이 점점 이게 말하자면 독해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필로폰 같은 왜냐면 헤로인에 비해서 20배에서 30배 정도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환각 효과도 높고. 그리고 합성 마약 같은 게 등장하면서 진짜 사람들한테 해로울 수 있는 마약들이 공공연하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 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태국인들이 특히 많이 투약하는 합성 마약인 야바. 이 야바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가장 인기 있는 신종 합성 마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제 우편과 심부름꾼을 통해서 국내 밀수입이 되는데 요 색깔이 사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꼭 비타민 C 같아요. 주황색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우편으로 반입이 되게 되면 엑스레이 검사만 통과를 하면 별 문제 없이 한국에 반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현지에서 아까 제가 한 1,000원대, 1,300원대 요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2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7만 원에까지 팔리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방송하다가 우리는 정보 제공만 했을 뿐인데 네. 이거 노딱 맞는 거 아니야? 왜? 지금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아무튼 여기 이제 그 걔네들이 만든 조잡한 천연 마약 야바인데 그럴 수 있어. 요런 게 이제 요런 게 국내로 불법 유통돼 가지고 사진짜리. 사람들한테 이게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지. 네, 맞아요. 네. 게다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마약 사범으로 걸렸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입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부분이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자기네들끼리 SNS라든지 다크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약을 구매하거나 판매를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적발된 국내 체류 외국인 마약 사범이 무려 1,529명인데 43개국, 그러니까 국적이 43개국인데 그중에서 태국인이 551명으로 전체의 36%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태국인 노동자들 마약 투약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그 안 좋은 얘기지만 이 한국이
이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 마약들의 어떤 유통 허브가 되는 요런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이게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생각보다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다른 나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주로 범죄가 이제 우리나라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환승장에서 일어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인천공항에 내리는데 우리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100% 걸려요. 우리는 마약견이나 그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문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인천에서 내렸다 일본 비행기로 갈아탄다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중간 통로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마약과 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이러한 거래들과 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발되는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 안에서 단순하게 뭐 우리나라 오던 게 일본으로 가고 싱가포르로 가고 뭐 중국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아닌데 그 중에 일부가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빠져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마약들이 시중에서 계속 풀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명박근혜 시절 이후로 마약 단속을 별로 잘 안 해. 그 왜요? 아니 오죽하면 20살짜리 여대생이 450억 원어치 마약을 갖고 들어와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이런 나라의 그 어떤 헌법 제도라든지 관리 부실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뭔가 지금 굉장히 그 관대한 나라가 돼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충분히 소문 날만 하네요.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저 나라는 수백억 원대 마약을 가지고 들어가다 걸려도 집행유예야. 왜 우리가 야, 중국에서는 마약 걸리면 사형이야. 야, 거기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 한국은 집행유예야. 그냥 괜찮은데? 추방만 당하고 말어. 괜찮은데 뭐 이렇게 여권 되는 바꿔서 거죠. 들어가면 또 입국시켜줘. 뭐 이렇게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소문이 나고 있다는 거지. 심지어 그 마약 종류도. LSD인가? 네, LSD. 가장 강력한 향정신성 마약이고 사실상 1kg가 넘는 양 같으면 네. 이거는 이제 거대 조직을 통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건데 20살 여대생이 어디서 그 돈이 났으면 거의 업으로 해야 되는. 가족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갖고 들어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그런데도 처벌 안 받았어 우리나라에서는. 와. 지금 얘기가 좀 이상한 쪽으로 네, 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그게 쪽으로요. 최소량이라고 해도 LSD만으로도 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 동남아의 마약이 성행하고 있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마약이 결국 우리나라를 경유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풀리고 있다라는 거에 지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 성매매나 강절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외국인 범죄는 이제 대부분 마약 범죄로 다 바뀐 상태고요.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을 투약하거나 공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만 올해 들어서 7월까지 62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발된 건수만요. 그러니까 적발되지 않은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저는 이거 좀 심각하지 않나. 우리가 여기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국내의 어떤 공권력이 이런 부분도 지금 미리 예방이라든지 차단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국 내 공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친해진 한국 노동자들한테도 굉장히 손쉽게 저는 이 마약이 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송작가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금산 고려 홍삼의 발효 홍삼고입니다. 스틱형 워낙 많이 보셨잖아요. 10,000원 추가 할인 중이거든요. 고급스러운 포장이죠, 여러분. 이거 보니까 그 생각나네요. 태양의 후예. 요 한 박스가 30호인데 지금 1+1을 해서 24,800원인데 60호에 24,800원인 거예요. 완전 저렴한 거죠. 천궁 칡뿌리, 참당 귓뿌리, 진피, 귤나무 열매 껍질, 그리고 맹문동 뿌리, 청양나무 꽃봉오리, 감초. 요런 감초 들어가 있으면 달달하지.
제가 포켓몬을 해서 그렇지만 진짜 어디서 이렇게 제품을 싸게 구해갖고 오는지 우리 그 김 팀장의 어떤 정체가 수상해. 내가 보기에 어디 물류청구를 털어오는 것 같아. 너무 싸네요. 무배인데 2번, 3번 주문하면 2번, 3번 다 무배예요. 무배죠. 나한테 주는 선물. 자기 자신을 가장 아껴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한테 선물 주세요. 응.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자가 아닌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내국인인 경우에는 굉장히 처벌을 세게 받는데 반해서 아,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보통 추방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그럼 얘들을 이용한다고요? 그렇지, 얘들을 이용하는 거지. 이게 반입에서부터 유통까지를 해외 조직에서 하는 것처럼 다 하지만 이 조직에 뒷돈을 대고 뒤에서 관리를 해주고 구매자를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인 브로커들이 있다는 거예요. 걔들을 잡아야 돼. 근데 걔들이 대부분 보면 고위층하고 연결이 돼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그러게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놈들이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은 예, 그냥 에너지 음료만 먹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많이 먹어봐야 그 레드불 같은 거. 그렇죠. 그 정도 먹고 하식스. 힘내는 데 비해서 아, 그렇죠. 이른바 국내에 힘 있다고 하는 재벌 3세나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마약 사건들이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마약은 이미 굉장히 만연해 있는 상태야. 대한민국 안에서. 그리고 미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마약도 불법으로 내가 채취해서 맞으면 괜찮지만 뭐라고? 이부진이나 이재용이처럼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을 통해 갖고 시술을 통해 갖고 맞으면 이게 죄가 안 되는 세상이 합법.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또 버퍼야? 아니요. 합법이라고 그게. 그래서 외국에서도 트라우마. 이런 마약 전문 의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유층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쉽게 이제 왕진을 가는 거지. 왕진을 가서 뭐 불면증 치료해준다, 영양제 놔준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향정신성 약품들을 놔주면서 그 안에서 그 케어를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미국 의사들이 이걸로 돈 많이 벌거든. 지금 국내도 지금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거야, 있는 애들은. 근데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전보다 훨씬 저급하고, 아니, 물론 뭐 마약이 고급 저급이 있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들어온 출처가 불분명한 이런 정제 안 된 위험한 마약들이 또 그 굉장히 이제 그 저소득층을 비롯한 노동자층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지는 할렘 지구에서 또 계속해서 팔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동남아는 돈 될 게 없거든. 걔들이 왔다 갔다 하면 비행기 값이라고 건지려고 하면 뭐라도 하나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코브라 쓸개 갖고 오고 가짜 비아그라 갖고 오고 그랬는데 그걸로는 지금 안 팔리니까 알게 모르게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합성 마약이나 천연 마약 같은 것들을 들여와가지고 지금 실제로 소매를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지. 이 대장내시경 수면 마취할 때 프로포폴 처음 맞아봤는데 정말 그렇게 푹 잠을 잔 적이 없음. 일어났을 때 정말 개운한 게 중독될 만하더이다 하셨는데 이분이 또 위험한 간증을 하고 그러시네. 예. 네. 이게 근데 제가 의사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뇌가 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진짜 뇌가 잔 게 아니라 잤다고 속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뇌가 쉴 수 있으면은 정말 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애가 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쉴 수 있으면 그게 몸에 무리가 없는데 예를 들어 이걸 속이는 거예요. 뇌를 속이는 거예요. 너가 굉장히 푹 잤어. 라는 식으로. 뇌를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게 결국 부작용이 오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부작용이 오죠. 그럼요. 뇌가 속임을 당했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카페인을 계속 좀 많이 섭취를 해도 몸에 부작용이 오는데 당연히 이런 그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예. 우리가 에너지 음료도 마시지 말라고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예.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인적 교류가 더 뜸해지고요. 수출품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려워지니까 현지인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마약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약을 구매를 하든 유통을 시키려 그러면 결국은 돈 있는 데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힘들면 힘들수록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서 마약은 점점 더 한국을 목표로 하고 더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한국에 팔 수도 있고 한국을 통해서 딴 데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력이라든지 단속을 굉장히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 안에서는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있어. 이유가 있겠죠? 그 마약을 하는 애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죠. 네.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지역의 과거의 유흥업소에서 엄청나게 음성적으로 많이 팔리던 마약을 거래하던 조직들과 연계성을 찾다 보니까 뭐 전직 대통령 아들이 그렇죠. 이모 씨 아들이 나오고 또 그와 관련돼서 현직 그 당시에 뭐 당대표 딸과 사위가 나오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까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다음부터는 부담스러워서 잡지도 않아 애들이 아예. 큰 뭔가 몫이 큰 애들은 아예 잡지를 않더라고요. 최근에 태국에서 그 레드불 손자 오라유 유이디야 지금 재수사 이제 발표 나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코카인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얘 문제가 뭐냐면 2012년에 교통사고 그러니까 경찰관을 치여서 죽였어요. 근데도 풀려났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처벌을 안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왜 유전무죄냐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나 유전무죄여서 오래전부터 유전무죄였어요. 아직도 우리 전직 대통령들의 가게 안에서 실질적으로 마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마약을 했고 대통령까지 했었던 대통령의 딸도 마약을 한 게 아니냐는 꾸준한 의심을 받고 있고 그렇죠.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상한 약들이 그래, 청와대 집무실에서 나왔던 그 우리 과거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약물에 대한 청정 선언을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나라는 마약이 없는 마약에 대한 청정 지역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곰곰이 청정구가 아닌데 우리나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청정국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예. 심지어 이제 LSD를 거대한 어떤 조직이 아니고 좀 구할 수 없는 양을 끌고 들어왔던 홍모양의 아버지가 정치인으로서 뭐 차기 대권 주자, 뭐 서울시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는 이따위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 안에서 마약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좀 다시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일단 여러분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마약은 정말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다가는 그냥 인생이 몸 자체도 상당히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안 좋습니다. 이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뭐랄까요, 완벽히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갖고 이걸 관리할 수 있게 되려고 하면 전담할 수 있는 그 부서를 별도로 관리 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 경찰서 안에 제일 센 게 강력반하고 마약반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강력반에서 마약반 역할을 같이 하죠. 전문적인 마약반이 없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오시오스님이 난 쳐다보기도 싫은데 누가 나를 타겟으로 삼으면 음료에다 섞을 수도 있고 피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그래서 외국 영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애들이 술잔이나 술병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 놓고 이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예, 들고 다니는 이유가. 누가 뭐 탈까봐? 네.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 우리나라에도 그 약물을 이용한 그 데이트 폭력 같은 것들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교육시킬 때 너 술잔 이렇게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나 놓고 어디 가지 말라고 반드시 교육시켜야 돼요. 이제는. 세상 너무 무섭네요. 네.
그리고 진짜 제이스님이 남이 주는 음료나 물 마시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살짝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험한 일이 많아가지고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맞아요. 네. 결국은 뭐 자기가 잘 지켜야죠 뭐. 네. 네. 뭐 별로 재미가 없네. 얘기는 했어도. 저- 굉장히 좀 뭔가 암울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으면 터키 할까요? 네, 아니요, 됐어요. 또 버퍼링 와요. 네. 아유 그 터키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는지. 예. 터키 얘기만 하면 버퍼링이 와. 음.